섹스 중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32시간이라고 그러면 32시간마다 중독이 나쁘다라고 하는 거는 일상생활들을 하지 않고 도파민과 연관이 돼 있을 걸로 많이 여겨지고 있죠.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쇼의 닥터 준스 김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쇼 닥터 준스 조준호입니다. 네. 자, 오늘은 좀 신기한 얘기, 누구나 관심 있지만 사실 이렇게 밖으로 꺼내기 조금 좀 부끄럽고 창피한 얘기, 또 이렇게 숨어서 뭔가를 이렇게 해야지만 될 것 같은 그런 섹스 중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뭐 너무나 다 관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관심 있지만 이 중독이다 그러면 왠지 좀 이게 나쁜 거 아닌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알 수 있는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그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그 조 땡땡 코미디언의 동생분이 너무 와이프가 괴로울 정도로 성관계를 너무 요구한다. 뭐 몇 시간마다죠? 32시간이라고 그러면 32시간마다 뭐 장소를 불문하고 뭐 원한다. 직장이든 그게 뭐 어디 뭐 주차장이든 뭐 거실이든 뭐 어디든지 뭐 하니까 미친 지경이다. 도저히 이건 뭐 못 견디겠다. 이렇게 사연을 올리고 이제 방송을 했던 그런 것도 기억이 나네요. 사실 이제 중독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다들 나쁘다라고 정도는 알고 있는데 5대 중독이 있거든요. 5대 중독. 첫 번째는 알코올이에요. 알코올 중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약, 도박. 그 다음에 뭐 흔히 게임 중독 뭐 이렇게 알고 있지만 인터넷 중독. 그 다음에 섹스 중독이 사회 5대 중독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중에 이제 저희들이 섹스 중독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뭐 그래 32시간마다 하는 게 뭐 중독이야. 그냥 좀 성욕이 왕성하고 그런 것들을 뭐 딴 데 가서 해결하지 않고 나 와이프랑 잘 얘기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섹스 중독하고 성욕이 좀 과다한가하고 어떻게 구별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가장 큰 핵심 포인트는 조절이 가능하냐입니다. 조절이 그렇죠. 가능하냐이고 두 번째는 예를 들면 게임은 혼자 하는 거라고 쳐봅시다. 알코올도 혼자 하는 거라고 쳐보는데 이 성행위는 상대방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더 괴롭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 또한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면 이런 섹스 중독에 포함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게 중독이 대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알코올, 도박, 마약, 뭐 인터넷, 그 다음에 섹스 이런 것들에 중독이 되어 있다. 중독이 나쁘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평상시에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 해야지 되는 일상생활들을 하지 않고 여기에 그냥 매달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거든요.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세수하고 밥 먹고 출근하고 이걸 해야 되는데 눈 딱 뜨고 술 마셔. 그러면 또 해롱해롱 하다가 점심 때 또 술을 마셔. 이게 이제 알코올 중독이지 않습니까? 뭐 나머지 것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할 때 그걸 너무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했는데 그렇게 큰 희열감을 못 느끼고 또 하는 행위를 또 찾게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될 때 우리가 중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중독이 실제로 내 몸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건지 아니면 막연히 진짜 마음에 심리적인 문제인 건지 이런 것들도 꼭 알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뭐 우리 신체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건가요? 일단 이제 우리 섹스 중독을 할 때는 좀 세 가지 좀 포인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이제 정서적인 부분, 두 번째는 실제로 어떤 생화학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제일 중요시하는 자율신경계 문제의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정서적인 문제로 치면 이분들이 대부분 이런 특징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나는 너무 무기력하다, 너 너무 쓸쓸하고 뭐 외롭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 몸은 이제 신체적인 게 나오죠. 내 몸은 너무 쉽게 말하면 예쁘지도 않고 누가 봐도 싫어할 것이다. 뭐 우울
한 느낌 이런 것들이 좀 드는 거군요. 누군가 나를 이렇게 바라본다, 내 정체를 알게 되면 다 싫어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또 남에게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나의 욕구는 다른 사람이 해결을 해주지 못한다. 나만 뭐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결국 그 끝은 나의 욕구의 최고는 성욕구다. 이렇게 변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감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렇죠. 특히나 뭐 우울증, 또 우울증 있는 분들은 또 조울증, 조증, 그러니까 막 붕붕 뜨는 거, 그 다음에 갑자기 팍 가라앉는 거, 이런 조울증을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쉽게 이제 중독에 좀 빠지게 된다. 그렇죠. 그리고 자존감이 좀 낮은 사람들, 그렇죠. 열등감이 좀 있고 이런 분들도 중독에 쉽게 빠진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 뿌리가 이제 원장님 전문이시기도 하지만 실은 어린 시절에 어떤 문제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어떤 상처를 많이 받았거나 성적인 학대를 당했다거나 어떤 어린 시절에 내가 한 잘못에 대한 죄책감을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가져가는 경우에는 우리 정서적인 어떤 유대감이나 친밀감들을 다른 사람하고 형성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변질된 형태로 신체적인 어떤 육체적인 어떤 친밀감의 형태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성행위들을 더 중독에 빠질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되게 이제 뭐 억압을 많이 받거나 뭐 성에 대해서 트라우마를 받으면 기피하기 마련인데 그렇죠. 어떤 분들은 거기에 더 빠져드는 경우들도 이제 생긴단 말이에요. 성인이 돼가지고 생기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들이 어렸을 때 형성된 것들이 사실 또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성장 환경이 어땠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또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보듬어주고 치료를 해주는 것이 또 좋은 결과를 낳게 만드는 또 원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환경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신체적으로 또 무슨 문제들 뭐 이런 것도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중독을 이야기하면 꼭 나오는 신경 전달 물질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도파민입니다. 도파민, 그렇죠. 이제 도파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할 자체가 어떤 보상, 그리고 어떤 거에 대한 동기부여, 그리고 어떤 감정, 뭐 공격성, 쾌락 이런 거에 관련된 이 도파민인데 이 도파민이 과다하게 나올 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코카인이나 이런 도박 중독 뭐 이런 경우에는 도파민이 과다하게 나오면서 그분들의 특징이 또 이런 성적인 어떤 공격성이 증가한다거나 성적인 일탈들, 예를 들면은 나의 배우자가 있는데도 밖에 나가거나 예를 들면 뭐 이런 어린애, 소아성애 이런 걸로 빠질 수가 있는 걸로 봐서 이런 성 중독, 섹스 중독도 도파민과 연관이 돼 있을 걸로 많이 여겨지고 있습니다. 추측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근데 도파민이 부족해지면 그리고 뭐 파킨슨 뭐 이런 문제들로 이제 흘러가게 되는 거고 너무 과하게 되면 중독 이쪽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은 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까 이제 뭐 바깥으로 자꾸 돈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뭐 의처증, 뭐 의부증 뭐 이런 것들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계속 생기겠죠. 그러면은 이 사람을 잡아두려고 좀 더 친밀하게 뭔가를 성관계를 원하고 이렇게 계속 이제 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성이다 이러면 뭐 제일 흔하게 뭐 카사노바, 그죠? 뭐 돈주왕, 뭐 이런 분들을 이제 떠올리지만 또 병강쇠 이런 사람을 이제 또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내가 남자다, 남자니까 힘이다. 근데 그 힘을 이렇게 뭐 물건을 들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힘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주려고 하시는 남성 우월감을 좀 더 이게 과시하고 싶으신 분들도 성중독까지는 뭐 아닐 수 있다 하지만 뭐 그런 성중독에 가까운 문제들도 좀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도파민이 그렇게 뭐 더 많이 만들어내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쾌락을 향해서 이렇게 좀 더 해야지 될 것 같다고 이제 몸이 자꾸 느끼게 되는 건데 그런 분들이 그러면 자율신경계하고도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네, 관련이 많죠. 일단은 우리 이제 성행위를 했을 때 쾌락을 느끼는 과정을 좀 살펴보면 일단 어떤 뭐 시각 자극이 됐든지 어떤 이런 신체적인 자극에 의해서 우리 몸에서 이런 성행위를 해야 되겠다는 신호가 발생이 되면 그게 자율신경 센터인 뇌간에서 정리가 돼서 그게 척수를 타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음경이나 성기에서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그 피드백을 통해서 사정 중추에서 사정이 되면 딱 꺼져야 되는데 첫 번째 이 과정에서 처음에 우리가 성행위가 시작이 되면 우리 전두엽이라고 하는 우리가 고등사고, 이성적인 사고, 아 이건 하면 안 돼. 이렇게 인격을 형성. 그죠? 이 전두엽이 활성도가 딱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아미그달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공포라든지 불만, 불안을 느끼는 곳인데 거기도 딱 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정신줄을 놓고 하는 거죠, 일단. 정신줄을 놓고 하는 거죠. 근데 정신줄을 놓고 하다 보면 이제 사정을 하게 되죠. 근데 사정을 하면 쾌락은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근데 엔돌핀이나 엔케팔린 같은 그렇죠. 굉장히 강한 이게 내인성 즐거움을 주는 그것과 옥시토신이 나오는데 그 옥시토신의 특징 자체가 우리 자궁수축 호르몬이지 않습니까? 네. 여성하고 관련이 된 걸 보면 그 옥시토신을 통해서도 유대감, 애착 이런 것들을 감정을 느낀다는 거죠. 사랑의 호르몬이다 이렇게 그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자꾸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 상대방이 진실한 사랑이 아니지만 내가 유대감을 느낀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사정이 탁 끝나면 이제 머리에서 어떻게 되냐? 이제 우리 전두엽이 다시 뻥 켜집니다. 네. 그 다음에 아미그달라가 뻥 켜지면서 이제 허탈해지고 약간 허무해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현자 타임이라고 하죠. 네, 그런 게 오면서 그 다음 행위를 막아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 교감신경을 통해서 우리 성 기능 쪽에 하는 그 기관들을 지휘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전두엽과 아미그달라로 보내는 혈액순환을 잘 살려야 되는데 그 혈액순환이 어디서 되냐? 이 경동맥을 통해서 됩니다. 근데 경동맥은 뭐가 막 둘러싸여 있죠? 교감신경에 둘러싸여 있죠. 그물처럼 이렇게 막 돼 있죠. 근데 그 그물처럼 나오는 교감신경이 어디서 오냐? 목을 지나서 등을 통해서 다시 목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목이 안 좋으면 그 중요한 곳으로 가는 혈액순환,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꺼졌다 켜졌다를 잘해줘서 할 때는 하고 안 할 때는 안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잘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또 재미있는 이야기, 섹스 중독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점들을 3가지로 분류를 해서 알아본 시간이었는데요. 이 내용 자체가 참 유익했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어떤 곳에서도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문제점들을 찾아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들어보시고 유익한 영상이었다 생각되시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